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하는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키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 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기대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만물상 어느 묵념이라는 최재혁 논설위원의 글이 있었어요. 그 코너가 되게 노다지예요. 만물상. 예. 만물상이. 그렇죠. 만물상은 제가 어렸을 때도 노다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진짜 만물상이네. 네네. 네. 그런데 이번 내용은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4가지의 단락이 있는데요. 단락 하나하나가 다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제가 굳이 평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보고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평이란 게 별로 반박이 필요 없다. 그냥 얘네가 이랬어요. 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한다. 그 모습은 영상 사진으로 공개됐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또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나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 한 번 제대로 하고 몇 번을 대우받는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댓글을 올렸다.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배가 아프군 이런 생각이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쇼를 하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쇼를 보고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은 뭐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아주 노골적인 이렇게 열폭하는 것 같은데요. 배 아파 뭐 그런 태도죠. 그 다음 거부터가 이제 심한데요.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몇 명이 사망하면 청와대에서 묵념을 올리냐는 것이다. 사실 궁금하다.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나? 이게 글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이 태도였네요.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어떤 요번 그 해상 사고에 대한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태도인 거죠. 이게 이들의 이 사람들이 쓴 글은 그 다음 여기까지도 또 그냥 점잖게 어떻게 보면 또 비아냥거린 겁니다. 다음 게 또 이제 그 다음이 더 심한데요.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나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나빠지기 시작하죠. 아직 네. 남았어요. 더 나쁠 게 있어. 새 정부의 사고 대응은 무언가 지나친 면이 있다. 지나쳐서 손해볼 것 없으니 마음껏 지나치자는 것 같다. 사고가 난 3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 동선과 지시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낚싯배가 전복돼 사망자가 난 것은 불행한 사고이지만 대단한 의구심과 추측성 보도가 나올 만한 일은 아니다. 왜 질에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이 사고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사고를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정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사고 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국가적 위기인지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사고 자체는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낸 누군가가 당연히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거나 사고 이후에 인명구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는데 72분이나 걸렸다. 그래서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신형 구조정의 고장 등이 이유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사실 미덥지 않다라는 고장나서 해명이 구조 못했다는 거는 네. 납득할 수 없는. 아니 그럼 평소에 네. 그걸 고쳐놨어야지. 고쳐놨지.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멘트를 한 네. 거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설위원이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세월호하고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나쁜 제 행동입니다. 생각에 저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투입은 물론 해경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비판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그냥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이고 새 정부의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오바다라는 계속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만물상에서 또 안 했다고 분명히 오늘 썼을 겁니다. 니네는 다르냐. 왜 이거저거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냐? 너 몇 분 만에 말했냐? 막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진짜 어떻게 해도 시트비 마음에 안 든다. 난 그냥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숨도 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쓰시던가.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생떼보도다. 맞아. 뭐 하면 문제인 생떼보도. 이건 말이 되는 소리 네. 해야지.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들이 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요. 정부가 유독 해상사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사람들은 대강 짐작한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세월호 현장에 가서 고맙다고 썼다. 덕을 봤다는 뜻이다. 실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한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죠? 여기가 제일 나빴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 후에 일을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낚싯배 충돌 사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국민은 없으니 청와대는 북핵과 같은 진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저씨. 할 말이 없어. 좀 불쌍한데요. 이렇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견딜 수 안타깝다. 없어 하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관련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려먹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박강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광원 수석 대변인이 말했죠.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박 대변인이 당시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 논설위원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를 두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 논란과 괴담은 새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럼 세월호를 이용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그런 태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 당선시킨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정권을 세월호를 바꾼 이용해서 거예요. 찍었다는 지금. 거야? 진짜 이게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해상 사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 사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막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좀 더 과잉 대응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사고보다 지금 말하는 교통사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꼭 배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전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말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그 사고를 수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계속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진짜 오버하고 있네. 북핵이나 제대로 대응해.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성하는 모습을 비아냥거리기 전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보도들을 해왔는지 특히 세월호 관련 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반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낚싯배 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미 했어요. 우리 네. 또 소중한 국민. 네, 소중한 국민 중에 한 분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VTS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삭감해서 복지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네, VTS가 뭐냐면 이제 해상 관제 시스템인데 그 예산을 축소하지도 않았고 네.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어제 예산안 통과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 예산은 오히려 1.5조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또 거짓말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그 소중한 국민이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 논설을 또 쓰시면 안 되죠. 아무튼간에 정말 아주 뭐 오늘 뭐 상위 뭐 이 나쁜 보도는 뭐 경쟁 상대가 제일 되지 이거 안 되네요.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거 안 돼.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주시한 내용인데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기대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거죠.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 오프닝을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역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키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역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네. 휴대전화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키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전국장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가거든요, 지금. 6, 7, 8. 자, 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굽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